안녕하세요. 매터 솔루션 전문 기업 왓츠매터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발표된 매터 1.5 표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CSA 멤버 미팅이 있었었는데요. 저와 저희 직원들이 거기 참석을 해서 이렇게 회의에도 참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에도 만나긴 했는데 CSA 회장인 토빈 리처드슨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날 행사 멤버 미팅에서 그 메터 1.5 표준이 이번에 11월 20일 아침 8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좀 조용히 해달라. 뭐 그런 요청 사항도 있었었고요. 1.5 표준의 주요 특징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간단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한번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시간이 좀 돼서 준비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매터 1.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바이스 타입이 출시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TCP 기반의 라지 메시지, 대규모 파일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좀 더 개선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저 장치, 그 다음에 뭐 개폐 장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일 센서가 나왔습니다. 소일 센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기능이 이제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좀 각각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아마 이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의 디바이스 유형에 대한 지원은 가장 많이 뭐 업계 혹은 소비자들이 원했던 아마 그런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밀렸던 거죠. 한 1.2에 나올까, 1.3에 나올까 했는데 계속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1.5에 나오게 됐고요. 제가 뭐 잠깐이지만 그 메터 1.5 스펙 카메라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게 늦을 만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카메라 디바이스 타입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8종에 대해서 디바이스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그다음에 뭐 플러드라이 카메라, 그다음에 비디오 도어벨, 그다음에 인터컴, 그다음에 오디오 도어벨. 얘는 사실은 뭐 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도어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 카메라, 그다음에 차임 디바이스. 어, 차임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어벨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이거하고 그 카메라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 디바이스 이렇게 8가지 유형의 카메라 디바이스 유형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다중 스트림 구성, 패닝 기능, 틸팅 기능, 줌, 디텍션, 프라이버시 존 기능 등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뭐 2배에서 이거 뭐 100배, 이게 100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줌 맥스에 대한 그 필드 값이 2에서 100까지 돼 있고요. 틸트, 그다음에 패닝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뭐 180도에서 플러스 179도 혹은 뭐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360도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흔히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제조사들이 많은데 이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줌인 기능, 패닝 기능, 틸팅 기능,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 디텍션 기능, 프라이버시 존 설정하는 기능, 다중 스트림 제공하는 기능들을 다 정의를 했을 텐데 그거를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카메라에 대한 그 표준이 정의가 됐고요. 뭐 향후에도 좀 더 개선된 기능들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되던 그 웹 RTC 기술을 사용해서 실시간 비디오하고 오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건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과는 다르게 기존 카메라는 그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하고 카메라가 이제 사실상 직접 연결되는 방식, 그걸 이제 웹 RT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식을 통해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중간에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중간에 이제 서버를 두는 방식이었거든요. 서버를 두는 방식은 카메라가 서버 쪽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걸 다시 사용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딜레이가 좀 심해지겠죠. 실시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터퓨전에서는 기존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 웹 RTC 방식을 적용을 했다는 거고, 아까 이런 뭐 다중 스트림, 패닝, 틸팅, 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STUN하고 TURLAN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이제 그 제어하는데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촬영하는 영상 같은 경우, 뭐 사진 같은 경우에 로컬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카메라 제조사의 전용 앱이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삼성의 스마트 띵스나 LG의 신큐, 아니 뭐 구글, 아마존 그런데 스마트홈 앱에서 카메라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nhanced Support for Closure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뭐 클로저라고 하면 개폐 장치입니다. 개폐 장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도어락도 개폐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개폐 장치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뭐 커튼, 블라인드, 차양이라는 건 우리 그 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차양을 치는데 이런 그 어닝, 그다음에 뭐 게이트. 그 게이트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그 전원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 차고 저 뭐죠? 대문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차고, 여기 차고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클로저 장치를 1.4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커튼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클로저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능들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기능들을 정의를 하는데 1.3인가부터는 이제 그 기기들의 기능을 모듈화해서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듈화된 방식으로 기능들을 정의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기능이 슬라이딩 기능, 그다음에 로테이팅 기능, 오프닝 기능. 뭐 어떤 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어닝 같은 경우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밀어주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이 밀어주는 걸 제어하는 거는 이쪽에 작은 로터리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걔를 빙글빙글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로테이팅 방식이 될 테고요. 뭐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쪽에서 뭐 뭔가를 당겨서 얘를 이렇게 딱 펴준다. 밀어서 뭐 이렇게 얘를 닫게 해준다. 그럴 때는 약간 슬라이딩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프닝 같은 경우 이거 개폐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 갑자기 뭐 커튼은 커튼대로 쓰면 되고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대로 쓰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로저라는 걸로 그 하나로 묶었느냐? 기기마다 뭐 이렇게 제어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닫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관되게 유지시키자. 그럼 더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1.4에서 이 클로저를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1.5에서는 이 클로저에 대한 기능들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그 네이버에서 모드수험 쪽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그 제미스마트의 블라인드 모터, 그다음에 커튼 모터, KC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인데요. 저희들이 판매한 제품들을 또 구매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메터퓨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소일 센서, 토양 센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제 딱 보니까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물 관리를 위해서 소일 센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소일 센서 하면 토양 센서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꽂아 놓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분에도 꽂아 놔도 되고 여기 잔디에다 꽂아 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분 같은 데 꽂아 놓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부족하면 뭐 알람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잔디밭에다 꽂아 놓는 경우에는 잔디밭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밸브 혹은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사실 스프링클러가 동작은 얘가하지만 앞쪽에서는 수도꼭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수도꼭지가 요 이제 스마트 수도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기타 뭐 또 다른 관계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을 제어하는 그런 스마트 장치들과 함께 쓰면 유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드밴스드 에너지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에너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이 다수가 추가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1.4까지는 앞에 5가지의 디바이스 타입, 에너지와 관련된 5가지의 디바이스 타입이 있었습니다. 뭐 전기차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워터 히터, 이제 워터 히터 뭐 그 물 끓이는 거 보일러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솔라 파워 디바이스, 배터리 스토리지 장치, 에너지 세이빙 스토리지 장치 같은 게 되겠죠. ESS 같은 거, 그다음에 히트펌프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미터 레퍼런스 포인트,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에너지 테리프,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미터, 일렉트리컬 유틸리티 미터 해서 네 가지의 디바이스 타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이제 에너지 테리프에서 그 에너지 사용료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한 미터를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디바이스 타입이 정의가 돼 있는데,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가가 된 기능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에너지 서비스에서 지금 실시간 사용량이라든지 혹은 예측된 사용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격,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탄소 사용량을 어느 정도 탄소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메터 표준에서 정의한 형식으로 기기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정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단순하게 플러그에 에너지 미터링 기능 정도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기기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전체 사용한 그 전기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 이제 포함을 한 거고요. 이런 그 사용량 데이터 혹은 사용자들이 그 기기를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동작시키는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사용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기기의 동작 방식을 뭐 자동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거의 쓸모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기에다 차를 꽂아 놓더라도 충전은 10시 이후부터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거고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부터 뭐 6시까지는 더 요금이 싸다. 그럴 때는 뭐 전기차에 충전해야 되는 양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2시부터 6시까지만 충전해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싶으면 뭐 그 시간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그 에너지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같이 에너지 생산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그 에너지 그리드 전력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뭐 그런 게 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충전하려면은 뭐 일찌감치 초저녁부터 저희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집에 있는 에너지 생산 장치에서 생산한 전기로 충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전기세가 싸지면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EV 충전 기능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이제 충전 상태가 어떤지 보고해 준다든지 아니면 양방향 충전 요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방향 충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EU 시장에서 이런 기능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한데 차량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이거 연결시켜서 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공유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개선된 부분이 TCP하고 라지 메시지를 이용한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을 좀 개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효율적이고, TCP라는 게 이제 좀 신뢰성 있게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끔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그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얘는 딱 봐도 솔직히 뭐 스마트홈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가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카메라 스트리밍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찍어 놓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사실은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금 있을 수 있는 게 펌웨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 어쨌든 뭐 파일을 기타 파일들은 그닥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전송할 때 이제 TCP, 뭐 과거에도 TCP를 이용했지만 TCP를 이용해서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끔 전송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매터 1.5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썼는데요. 요번에 그 새롭게 추가가 된 그 메터 디바이스 개수가 디바이스 타입이 아마 18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4개, 1.4까지만 하더라도 64개의 디바이스였는데 요번에 18개가 추가가 돼서 디바이스 타입이 82개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스마트홈 쪽, 가전제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20가지가 되고요. 나머지 뭐 액세서리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리게이션 그 관계 시스템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84개. 이제 웬만한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이렇게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기능들이 앞쪽에 있죠. 그 에너지 쪽 관련된 기능들이 개선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개별 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제실 센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실 센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실 센서 제조사 앱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스마트 띵스나 이런 플랫폼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앱도 2개 깔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불편한데 아예 그런 기능들 디바이스의 디테일한 설정을 그냥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5가 발표가 될 거가 확정이 됐었으니까 1.6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1.7에 대한 얘기까지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요번에 이제 재밌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앰비언트 센싱에 대한 겁니다. 앰비언트 센싱이라는 게 앰비언트라는 게 주변의 주위에 나를 둘러싼 실제로 제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앰비언트 센싱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앰비언트 센싱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왜 인식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딱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주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잠을 자라고 권유한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관련된 기기들을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지능화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앰비언트 센싱 쪽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는 그 클라우드에서 매터를 수용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지금 우리 이제 매터를 쓰기 위해서는 집에 허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의 스마트 띵스를 쓰겠다. 그럼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나 뭐 스마트 띵스 허브, 뭐 최근에 나온 V4 같은 그런 별도의 허브가 있어야 됩니다. 매터는 플랫폼하고 허브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해야지만이 로컬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나는 LG 것도 또 같이 쓰고 싶다 하면 LG 싱큐라는 앱을 쓰면서 그 집에다가는 그 싱큐온 허브 같은 별도의 허브를 둬야 되는 거였죠. 이 허브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로컬에서 기기 제어하고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안 가니까 프라이버시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사용자들은 사실 그 부분을 안 보고 나는 그냥 센서만 달고 싶은데 봤더니만 센서 하나 달려고 하더라도 허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반발이 있는 게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웬만한 집들에는 그런 스마트홈 허브가 거의 메터를 지원하는 허브가 한 대 이상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의 에코 스피커 같은 경우인데 이미 에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7억 대, 8억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메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그런 허브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기기에서 이제 그 메터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아마존을 쓰고 있다가 뭐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려면 어쨌든 또 필요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허브를 없이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메터 기기를 직접 클라우드로 연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허브 없이도 메터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 보급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직비하고 똑같은 환경이니까 뭐 허브 혹은 브릿지 이제 여기 매트에서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라는 장치를 무조건 두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스레드 보드 라우터 둘 거면 그냥 여기에다 컨트롤러, 메타 컨트롤러까지 같이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음성 인터페이스가 많아질 거니까 여기다 그냥 AI 스피커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데 어쨌든 반대의 얘기. 클라우드로 다 가버리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삼성이나 LG 같이 가전하는 회사들은 지금 ACCA라는 그 표준을 만들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HCA는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더 끌고 가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노력,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CSA 멤버 미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메터 1.5 표준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요. 저희가 그 작년에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한 1년 한 반 정도 동안에 다양한 메터 기기들을 개발을 하고 또 수입을 해서 또 KC 인증을 다 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중복된 기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10여 종의 기기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12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커트 모터도 2종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후속 그 제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플러그라든지 무선 레이더 제실 센서,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스마트 조명 스위치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마트홈 기기, 메터 퓨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들을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네이버에서 모드스홈을 검색하시면 좋은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통상 여기 연기 감지 센서나 여기 그 온습도 센서가 있는데 많게는 한 35%까지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 행사를 할 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